본 영상의 내용은 전부 개인적 생각입니다. 내용 중 사실과 맞지 않거나 설명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에 대한 내용을 현 제 시각으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1653년 8월 16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선 스페르베르호가 조선 제주도에 표류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멜과 그의 일행이 조선에서 13년 20일 동안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책을 쓰다 보면 재미를 위해 과장된 부분도 쓰기도 하기 마련입니다. 제주도 관할 조선군 2,000명이 순식간에 하멜 일행을 에워싸고 위협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조선군은 농업을 같이 하는 형식이라 2,000명을 모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선 군대가 기다린 것처럼 하멜 일행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마도 관할 주선군은 몇십 명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 조난 사례는 상당히 많은 시절이라 특별히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지침받은 것은 아닌 시대였습니다. 책 내용 초반부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하멜 일행 사이에는 초기에 몇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분쟁은 하멜 일행이 조선 정부에 의해 억류된 후 동인도 회사가 하멜 일행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멜은 동인도 회사가 자신을 조선에 버리고 떠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동인도 회사가 조선 정부와 협상을 통해 자신을 배제했던 것을 비난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하멜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화물만을 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덜란드는 선원 구조를 위한 비용을 줄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인도 회사는 여러 재난이나 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 비용을 선장과 선원에게 지우게 하는 악습이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상선의 가치는 1만에서 2만 길드이고 화물 가치가 3만 길드라고 가정하면 하멜과 선원들은 그들이 네덜란드로 돌아간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 교수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는 권력이 막강한 시절이었습니다. 상선 사업은 여러 권력 정치인, 종교인, 기업인의 이익이 관여한 매우 큰 사업 수단이고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었다. 그래서 하멜 일행이 네덜란드로 복귀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 압류되어 있던 동인도 회사 무기도 제주관청에 뇌물을 주고 다시 동인도 회사가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수에 노출된 철기 무기는 빨리 손질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일본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일본과 당시 밀거래와 교역이 매우 활발하던 해역입니다. 당시는 효종이 즉위하던 시절입니다. 그는 왕권이 약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 토착 당파 양반 세력의 권력이 매우 큰 시절입니다. 그는 책에서도 자신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책에서는 조선 사회가 감시를 하고 자신들은 기아에 허덕이며 어렵게 산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돌아갈 길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인도에 큰 채무를 졌습니다. 돌아가도 목숨이 위험한데 돌아갈 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당시 효종 시대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한양에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와 협약으로 자유가 보장된 이동과 양반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 자유를 승인받은 왕조였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은 없던 시대입니다. 반면 일본은 교역은 되지만 기독교 포교를 받은 자들은 모두 잔인하게 일본 왕조가 처단하던 시기입니다. 성경을 발로 밟고 나는 배신자가 아니라는 뜻의 맹세를 해야 하던 끔찍한 중세 일본식이었습니다. 일본이 바란 건 서구식 무기입니다. 하멜은 자기가 원하면 선교사를 통해 얼마든지 청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배보다는 느리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그는 책에서 추위를 들먹이며 이 부분을 가려버린다. 청으로 돌아가도 일본으로 통해 돌아가도 생존한 32명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한 것일까? 이 부분도 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13년 동안 구걸하면서 살면 사라지는 조선도 아니다. 그는 조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지 않고 야만적인 조선을 보여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보여진다. 그럼 당시 네덜란드의 상황은 보면 당시 유럽 상황은 대항해 시대로 상업적 성공을 얻었지만 사회의 불평등과 환경오염, 가난한 사람들 다수가 교육받지 못하고 봉건 왕조 체제에서 귀족에게 수탈당하던 시절이다. 따라서 어딜 가도 가난 한자에게는 대항해 시대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다.
그 당시 모든 나라가 상하수도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어떻게 보면 위생은 조선이 더 나은 시대였다. 그는 책에서 절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자 그들은 기독교인이다. 근데 절에 가서 식량을 달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좀 다르게 해석하면 선교사를 통해 얼마든지 동인도와 연락이 가능했고 티나게 선교사가 조선을 돌아다닐 수 없지만 조선에서 조선말에 유창하고 절을 돌아다니면서 조선 지역 정보와 지도를 그릴 수 있었을 것이다. 청나라 외교관이 있던 시절이니 검열 같은 것 없이 정보를 동인도와 교류했다고 본다. 그들은 어느 정도 선교사를 통해 청나라와 일본에게 전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생활을 유지했다고 본다. 그러나 13년이 지나 스페인 쪽에서 조선 정부에게 하멜 일행에 대한 소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조선은 그들이 오래 살아서 그동안 조선 정보를 많이 알았다고 생각해 거부한 것 같다. 하멜이 조선을 탈출한 이유는 표정이 사라지고 다음 왕조에서 기독교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탄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교사들이 돈 있는 양반들을 포교를 잘못해서 이익 집단 사람들의 사교 모임으로 변질되고 하멜 일행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부자 양반들은 선교사가 없던 시절에는 무당과 절을 찾았다. 많은 시주를 하고 운명을 거래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무당과 승려들이 선교사들을 곱게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조선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철수하게 된다. 하멜 일행도 조선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하멜 일행을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선에서 이탈을 도와줄 세력이 있었을까? 그들이 해결해야 할 것은 이탈할 비용과 일본에서 거주비 그리고 네덜란드로 갈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을 것인가? 하멜 일행은 네덜란드로 돌아가 동인도 회사와 재판을 했다. 그리고 5,000길드를 배상했다. 생각해보자 5,000길드는 조선 돈으로 10만 냥이다. 이 돈을 하멜 일행이 조선에서 모을 방법은 불법적인 일들 뿐이다. 이것은 가정이다. 하멜이 네덜란드로 돌아갈 비용, 재판 비용, 변호사 비용, 뇌물 비용, 돌아간 22명에게 준 하멜의 돈까지 대략 10만 길드 이상을 하멜이 어딘가에서 벌었다는 소리다.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모은 것일까? 조선은 당시에도 금광채굴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스페인은 일본에서 제조된 조총을 수입해갔다. 그러나 일본산 조총은 금속 재질이 매우 하급이었다. 그래서 계속 조선에서 조총을 만들어 수입했었다. 하멜이 총기 장사로 일본과 밀무역을 했다면 몇 년 되지 않아 적어도 30만 냥을 모아 조선을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하멜은 밀거래 방법으로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줄 정치적인 연주를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동인도 회사는 과거에 조선에 사무실까지 두던 시절이 있었지만 인조와 청과 대립으로 철수하였다. 그 최대 피해자가 네덜란드인 박연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왕권 강화를 위해 피바람이 불기 마련이다. 사회에서도 말이다. 하멜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떠날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나 스페인과 조선 교섭이 어려워지자 조선 관리들에게 로비를 해 부산에서 하멜은 일본으로 이탈했다고 보여진다.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동인도와 합의를 하고 하멜은 회계사로 동인도에서 일하고 나머지 선원들도 다시 동인도에서 고용되었다. 몇 명은 조선에 대한 책을 출판했다. 하멜이 그렇게 풍요롭게 지낼 천문학적인 돈을 조선에서 벌었다는 것은 조선에서 노예처럼 관리받으면 살았다는 것은 일시적 일수는 있지만 13년간의 그만한 재물을 모아 돌아갔다는 것은 그 책의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대필된 책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